제가 1964년 5월 2일에 시카고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5일이죠. 3일 전 5월 2일 60주년이 되죠. 60주년이 됐습니다. 60주년 되셨고. 예. 그 당시 제가 24살. 사실 제 형편으로 뭐 내가 외국 유학 간다 그런 형편이 못 되는데 참 운이 좋아서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추천도 받고 이제 스폰서 이렇게 저걸 받아가지고 이제 유학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중앙대학교 영국영화과 4년 돼서 이제 됐는데 마침 이제 미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텔레비전 공부를 해서 한국에 와서 TV 방송에서 일하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카고로 와가지고 이제 시카고에 찾아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유학 오려면은 이제 다 입학원서 같은 거 다 있어야 되죠. 그건 다른 학교를 해서 저기 했는데 시카고 딱 와 보니까 거기 여기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데 가서 그 과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러면은 이제 텔레비전 공부도 하고 영화 공부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신문 그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 와서 공부하면은 이제 한 뭐 2년 정도 공부하면은 이제 한국에 가서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 외아들이었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공부나 하자 그래가지고 1학년부터 다녔어요. 여기 대학교 과정 언더그레드. 그래서 이제 4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TV 방송에 가서 이제 그 인턴십도 하고 이제 여기 채널 2 WBBM TV 채널 2 하고 이제 WFLD 채널 32 거기서 이제 인턴십 그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방송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 따기. 왜냐면은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죽거나 거기에 후손들 거기에 뭐 연관이 되면은 그 사람들 그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젊은 친구들 뭐 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저기도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제가 아는 그 미국인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채널 11 거기가 가면은 지금 사람 구한다고 그러더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방금 사람 저기 썼다고. 그래서 이제 너 이제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 회사도 이제 텔레비전은 아니지만은 영화 전문, 영화 제작도 하고 그 필요한 모든 장비 같은 거 취급하고 그러니까 큰 회사예요. 거기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일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름이 그때 베런, 그러니까 그 사장 이름을 딴 그 저기인데 이 회사가 중서부에서 가장 큰 회사였었어요. 그것도 참,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인가 1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오래돼서 지금 저기가 안 나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영화 제작에 대한 뭐 이런 저거 뭐 텔레비전 그거는 또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후회는 안 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여기 그 영화 시카고에서도 그 영화 가르치는 그 학교가 별로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노스웨스턴 대학이 있었고, 거기 이제 그래서 제가 회사에 일을 하면서도 이제 학교에 가서 뭐 가끔 같은 거 특강 같은 것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당시 여기 IIT, 일리노이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거기 그 영화과가 있었어요. 인스티튜트 오브 디자인이라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거 뭐 이렇게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뭐 알려주고 이제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제가 기술 감독으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꿈이 내가 그래도 대학원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IIT 거기 주임 교수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대학원을 이렇게 마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학교에서 자기가 가르쳐 줄 게 없다는 거야, 나한테. 여기서 지금 다 그걸 이 학생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르쳐 줄 게 없다. 딱 그러더니 거기 이제 저기 애니메이션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거 몇 과목 들었고 하면은 과정에 하니까 거기 가서 저기 학교에서 저걸 의논해가지고 이 학위를 주겠다고. 그래서 그게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직장에서도 이제 학교 보내주고 뭐 들어가는 비용도 대주고, 그래서 가서 공부하고 그거 마치고 17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했어요. 이 회사에서. 그 회사에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그거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모든 카메라나 하고 렌스 거기에 대한 기계들을, 그래서 이 사람 여기 회사에서 그걸 대여를 해줘요. 제작 회사한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몇 주 동안 빌려가서 이렇게 쓰고 갖고 오는 것도 있고, 하루 쓰고 갖고 오는 것도 있고, 그냥 계속 이게 나가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걸 다 체크해야 돼요.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제가 하는 업무가 그거고, 그게 저희 회사도 한때 참 잘 나가는 회사인데, 거기에 미리 대비를 안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혼자 뭔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네이버 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준비를 안 해놨죠. 보통 여기서 비즈니스 하려면 이제 돈을 벌어놓고 뭐 세탁소 한다든가 뭔가 다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한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무덕대 놓고 사무실 하나 얻어서 조그만 사무실 그 다운타운에 책상 한 대, 전화 한 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무슨 회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컨설팅, 모션 픽처에 관한 모든 이게 그거. 이게 영상이 이제 필름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셔터가 있거든요. 이게 돌아가면 이게 블레이드가 3개가 있어요. 3개. 이게 카메라는 이게 2개가 있고 이게 3개가 있는데, 이건 되는데 이거를 비디오로 옮기면은 이게 화면이 이게 떨리고 하얀 저기가 생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게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5개로 바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카메라 같은 거 만지고 오래, 이게 원리를 알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제가 이걸 하고, 이게 그 카스머가 이제 그거 갖고 와서 이걸 해준 거예요. 5개로 만들어서. 처음 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처음 본 거죠. 5개로 만들어가지고 해서 딱 해서 해주고, 그때 내가 그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225불. 그 당시에 225불은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성사시킨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거죠. 이 카메라도 그 당시에 비디오를 못 찍어요. 다 필름으로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남극에서 그 카메라로 찍게 되면 카메라가 얼어버려. 꽁꽁 얼어버려. 작동이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독이, 촬영 감독이 전화가 왔어요. 햄 라디오 그걸로. 이런 사정이 이렇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건 정말 히트, 그러니까 정말 저기 뉴스예요, 그건. 이런 저기는. 이거는 카메라가 수십 가지 종류되지만은 이것을 전화로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할 수 있는 카메라는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서 이거 완전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해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토리 하나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을 이제 84년도에서 2009년까지 25년을 하고 완전히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69년도에. 그럼 미국 오신 지 몇 년? 64년도에 와가지고, 예, 5년 후, 예. 이제 여자 몸으로서 다운타운 가서 뭐 일하고, 뭐 학교도 가고 이제 저기 하니까, 그 셀프 디펜스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태권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게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이제 저기 하게 되고, 이제 학생끼리 이제 모이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반대를 했죠. 결혼 반대.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다 쉽게 하고, 그 저희는 이제 둘이 이제 가서 일하다 말고 이제 저 시청에 가서 법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저기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한 100일 지나서 집에 우리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정을 받고 뭐 친아들 못지않게 이렇게 잘 해주셨죠. 손 선생님은 타인종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저도 감히 뭐 그런 저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한국 가서 결혼하는 거 그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뭐 그냥 결혼하고 결정했지만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했을까? 왜냐면 제가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는데 제가 미국에 온 후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몸이 저기 하셔서. 근데 그걸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아버님이 살아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반대를 하셨겠죠. 이제 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도 이제 제 성격을 아는 이제 아버님이 뭐 상당히 엄하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잘 설득하면은 내가 이제 그거는 뭐 허락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도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부인 집안에서는 유태인 집안에서는 결국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반대한 건가요? 동양뿐만 아니고 같은 미국 사람이라도 이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 그런데 동양 사람이 거기다 종교도 다르지 동양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반대가 저기 했죠. 손 선생님은 종교가 있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제가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셔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셨습니까? 그 이제 그 처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머니 부모님도 이제 장모님도 그러고 그 아들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계 그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반대하지 않고 하자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 히브리 스쿨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13살 때 이제 성인식도 하고 다 그것저것 했죠. 그 저는 뭐 종교 그대로 없지만은 이제 아이들은 교육은 다 그렇게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은 다 바메츠바 이거 다 했고 사실은 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저기를 강조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하는 직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선 다들 이제 뭐 주중에 다 일을 하고 주말에 이제 가서 교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일하고 집에 이제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뭐 영화 촬영 같은 거 나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7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교회 갈 그런 시간이 없고 근데 가끔은 이제 가고 싶어서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근처에 이렇게 교회 이제 몇 번 나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좀 이걸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다시 이제 세 번째 그 스코키에는 거기 이제 여자 레바이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됐어요. 돼가지고 해가지고 이것도 식도 마치고 그게 이제 저걸 받았죠. 지금은 이제 그게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묻힐 수 있게 그게 됐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유대교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안 드셨어요? 저는 뭐 그거는 저는 지금도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별로 그거는 누구나 어느 저기든지 다 그걸 존경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 어느 게 좋고 나쁘고 이거는 저건 안 하고 아니기 때문에 뭐 불교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간 다 존중해요. 각 다른 종교들. 그러나 그거 이상의 저거는 가능한 저걸 안 하죠. 예. 애들 한국말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 그게 이제 왜 여기 1960년대 저기 클락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시카고 한 거기 저희가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 아리랑 그저 산미장 식당이 있었고 안동수 씨가 하는 그 뭐 저 기프트샵도 있었고 그 아리랑 식품점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클락 여기에 그 전에 YMCA에서 그 한글 가르치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대부분 학생들이 그 부모가 한국 부모. 집에서 한국말을 쓰고 알아듣긴 하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와서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는 전혀 이제 한국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 통하고 그 당시에 거기 선생님들이 한국말로 영어를 안 하고 한국말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큰 애가 이제 한 2개월 나갔는데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지금은 자기가 계속 하지 않았다고 후회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이제 조금 자기 아이들 키우면서 외국어 셋, 넷 이상 가르치고 싶다. 그걸 좀 후회하더라고요. 그 유대인 학교를 다니고 할 때는 유대 언어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그거 다 읽고 말하고. 그럼 애들이 그 유대 언어는 그거 다 하고 그랬어요.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안 쓰니까 또 잊어버렸는데 그 뭐 다 읽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한인사회에서 TV 방송을 처음 시작하셨던 것이 몇 년도였어요? 그게 78년도예요. 78년도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WCIU TV 거기에 이제 채널 빌려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렇게 했죠. 예. 처음에 이제 30분 하다가 1시간으로 이제 바꿨죠. 근데 방송은 이제 WCIU TV 채널 26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그 에트닉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폴리시 뭐 이게 저기 아라비안 이렇게 뭐 아랍 방송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외국 저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선생님 방송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방송 내용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매거진 스타일 그래서 이제 뉴스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기 대한 뉴스 영사관을 통해서 이제 매주 이렇게 저희 왔어요. 대한 뉴스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틀어주고 자체 제작 여기서 뉴스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필름으로 제작을 해서 필름을 찍고 필름을 현상가지고 이렇게 하고 광고도 필름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힘들었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보통 그래서는 라이브로 했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LA에서 한국 영화 필름 빌려다가 그걸 3번에 저게 잘라서 이렇게 방영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사실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사업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문화 사업인데 그러니까 광고로 하는데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저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료를 내야 되는데 한 2번 조금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방송 못 한다고 그렇게 하고 3년 하고 나니까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해가지고
뭐 3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그냥 하나의 그 의무적으로 저기로 됐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만뒀죠, 그때 그걸로. 김유미 선생이 쓴 억새바람 예, 억새바람 촬영했을 예. 때 예. 그때 손 선생님이 거기에 관계하셨죠? 예, 그게 총 제작 맡아서 시카고 지역 맡아서 여기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그게 1992년도. 92년도 여기서 해가지고 그게 16부작 그렇게 해서 그게 최초로 해외 로케이션으로 이제 찍은 거죠. 한국에서는 문화방송 창작 20주년 기념작 억새바람. 예. 그 촬영팀이 한국에서 왔습니까? 예, 팀이 이제 왔고 현지 여기서 이제 거기서 조명팀 2사람 오고 촬영 감독 왔고 감독, 조감독 그리고 분장 그리고 배우들 그냥 대략 25명 정도 오고 현지에서 이제 또 현지 여기 방송 녹음팀 녹음하는 사람 이거 붐 아프레이러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 이거 어시스턴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 뭐 25명 정도 해가지고 사실 이 규모가 컸어요. 이 촬영팀 이게. 그럼 손 선생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어요? 저는 이제 우선 여기 총 제작 맡아서 여기 한 거고요. 그리고 뭐 하여간 그 로케이션 다 해서 했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촬영팀이 이게 이 배우들도 그렇고 한국 팀하고 미국 팀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이 점심 이제 뭐 음식을 둘로 나눠 준비를 해야 돼. 한국 음식, 미국 음식.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촬영 그 현장에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늦게 이제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회사를 저기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저도 이제 호텔에서 와이프하고 같이 그 한국 MBC 팀하고 같이 합숙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근데 그 촬영을 하시면서 예. 한국이나 미국하고 서로 문화가 다르고 예. 환경이 달라서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이제 한국 팀하고 이렇게 아주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하기는 저도 처음이고 경험이 이제 저도 한국 저기가 없었고 물론 조금씩 한국에서 뭐 영화사들이 와서 이렇게 여기 하면은 제가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건 하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그 팀이 거기 소속이 같이 저기 하는 것처럼 함께 하니까 완전히 한국 스타일로 하잖아요. 저도 저한테도 참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모든 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참 이 사람 구하는 거 이런 거 저것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뭐 갑자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 참 힘든 적이 참 많았죠. 예. 그 손 선생님이 따로 영화를 만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죠. 예, 그래서 어떤 영화를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67년도에 여기서 태권도 기록 영화 미주 한인 30분짜리 기록 영화를 미주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만들 때 그래서 한국에서 그 영화진흥공사에서 거기 제작팀이 3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걸 할 때 여기서 태권도 그 시범대회가 있어서 제 세계 3회 세계 그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제가 하고 있는 거 보더니 아주 감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하는 걸 몰랐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좀 후배에 저기 하는 거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제 94년도 95년도인가 여기서 그 한국 여기 미주 교포 박호성이라고 있어요. 무술하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그
태권도 영화, 무술 영화 닌자 터틀이라고 있어요. 거기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그 친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영화 제작을 했어요. 극영화, Book of Swords.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이제 시카고에서 제작된 이제 무술 영화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새롭고 또 제가 좀 내 개인적인 하나의 좀 적이라면은 나중에 필름 레버러토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시카고에서 최초로 음악 뮤직비디오 만든 사람이 저래요. 전 이제 미처 생각도 안 했는데 현상소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그게 68년도에 미국에서도 이제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언제 그 뮤직비디오가 유행됐는가 그러면 한 80년 중반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68년도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제가. 송 선생님이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가르치셨죠? 네. 거기서 뭘 가르치셨나요? 거기서 그 Department of Television and Cinema Art 저기인데 거기서 제가 가르친 게 이제 그 시네마토그래피 그러고 이제 영상 근데 이제 그거 영상에 대한 그 모든 그 카메라 같은 거 다 거기서 이제 하게 또 그게 있으니까 시범 이렇게 하고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화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걸 다 이렇게 저기 강의하는 거죠. 제가 그동안 이제 한 반평생 이상 연구를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화를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해요. 그거 증명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미 저기 증명이 돼 있고 보면은 영화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와 그 프로그램을 저기 하면은 그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그 폭행 같은 거 문제 이것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 그걸 저기 하거든요. 가능하다고. 예. 제가 그동안 이거 배우고 경험 있고 이런 걸 다 젊은 후배들한테 이렇게 인수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여기 도움이 되면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염두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그리고.